강석빈 PD. 정청화 PD라고 하는 조성빈이라고 하는 한재진 PD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는지. 이거 크로아티아 아닌가? 쓰레기 막 모으시는 분 그 촬영할 때 대문에 여기 머리 찍혀가지고 하나 무조건 물려요. 쥐가 나가지고 쓰러졌잖아. 나는 강물에 고프로 2개 빠뜨렸어. 오줌을 종이컵 가지고 가서 와인샷 때리고 라면에 넣고 라면 먹고 막 이랬던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봤다니까 편집본을 봤다니까 그래. 작가들 막 이러고 못 보고 난리 났었죠. 작가들은 난리 났었지 그때. 뭔가 다른 결의 극한 직업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영국까지 갔는데 허탕을 치거나. 저는 그 엑스파일로 나간 거 하나 있는데 그 생각은 그게 아마 통영인가? 닭이 알을 낳는데 계란이 이만한 타조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알에 알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이게. 신기하다 해서 갔네. 겁나게 달려서 갔는데 만났어요. 이제 리얼 담으려고 카메라 키자마자 바로 갔어요 이렇게. 여기 뭐 계란 엄청 큰 거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근데 금방. 예. 아, 어떡하. 언제 깨진 거예요? 좀 전에 내가 나 만져봤겠다니까요, 금방. 지금 이게 상한 지가 지금 한 20분 됐을까? 20분 됐다고요? 예. 어떻게든 이렇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혹시나 몰라서 상할까봐 냉장고에 넣어놓다가 미끄러져가지고 10분 딱 보고 거기 한 6시간 동안 내려갔거든요. 10분 보고 뭐 저희 갈게요. 뭐 어떻게 뭐. 네, 저는 그게 이제 제보가 30년 동안 한 번도 씻지 않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누가 봐도 안 쓰신 것 같아요. 최소한 10년 이상 안 쓰신 것 같아요. 뭐 묵은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하고 숙소로 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집을 돌아가려고 가는데 담장 너머로 처음 보는 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집주인처럼. 왜 이렇게 놀래? 그러니까 이제 촬영 온다고 할아버지께서 30년간의 그 자기만의 약속을 깨고 아침에 목욕탕에 가셔가지고 머리 깎고 깨끗이 싹 씻어가지고 준비를 딱 저희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나름 예를 갖추신 건데. 그러니까요.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씻지 말고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방송국 놈들한테 깨끗이 보여야지 이러시면 이제 인사드리고 서울로 올라왔던 기억이. 그래도 일단 집 밖으로 몇십 년 동안 안 나온 분이 저희 갔더니 예! 그런 분도 있고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온 분인데 저희 방송국인데요. 네 누구세요? 그런 분도 있었고 맞아. 아 진짜 그런 웃겼다, 경우에는 취소되는 거예요?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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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가 안 맞으니까. 이런 경우들은 꽤 좀 있을 거예요 다들. 이건 되게 흔하죠, 운전박대. 아유 엄청나죠 저거는. 일상이죠. 일상이지 저희. 소리 지르고 뭐 집어 던지고 가라고 막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경찰 부르고. 그러다가 나는 그런 상황 당해봤어. 계속 뭐 노숙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은 안 나갔고 확인만 갔는데 말 걸기도 무서운 캐릭터가 좀 캐릭터 잡혀 있어가지고 뭐 어떠세요? 뭐 안 힘드세요? 바깥 생활은 어떠세요? 집 뭐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고 막 욕을 하시고 막 그러다가 나한테 막 하다가 갑자기 내 앞에 누워 바닥에 길바닥에. 그리고 남자분이셨는데 바지를 벗어 속옷까지 다 벗어. 아 이거 안 되겠다고 제가 가겠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도 나를 말리는 거지. 아 빨리 가시라고 저 모습 보고 싶냐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냥 세상과의 거부를 해버리시니까 아무리 접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상황 한 번 있으면 이게 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라고. 아, 가시라고. 되게 볼일만 보시고 그러지 별 걱정 다 하시고 그러세요. 왜 자꾸. 잠깐 그냥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아니 야 이제 좀 시간 없어. 아니 이거 때리시고. 이런 새끼. 알았어.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이 공간이 지금 바로 주유소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근접해 있는 공간이거든요. 따로 집은 없으신 거예요? 집이 없지요. 돈도 없고 해서 집도 뭐 없고 이래서. 아니 김수로 왕이 친할아버지예요? 네. 고종왕도 친위의 할아버지라니까.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 백골적 여우성들이 나타나서 지정하고 나서. 왜 이렇게 배가 아파? 아니 됐어요 그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저희도 취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취재 도중에 저 아주머니께서 봤더니 얼굴에 자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전문가분들이 이건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저희도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리고 경찰들 이 폐하에 이제 저분을 좀 안전한 곳에 모셔야 되겠다는 거를 중지를 모은 거예요. 바로 주위에 있던 흉기를 들고 그래서 좀 아찔했었죠. 저 순간에는. 그 이후에 추가로 취재된 소식이 저분이 사실 저희 그 중국 동포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중국 현지 주소로도 다 백방으로 가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다가 그 동생분을 한 달 정도 지나서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그 동생 남자분한테 연락처를 드리고 그 병원에 이제 계신다. 서로 연락할 수 있게 거기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영상을 쫙 보다 보니까 조성빈 PD님은 금단의 구역에도 들어가신 적이 있더라고요. 어디? 못 갈 곳이 목욕탕이고 이렇게 너 있어? 시체가 돌아가신 맨 처음에 그 생각했어. 맨 처음에 그 생각 무조건 들었어. 입을 벌리고 있어. 아니 왜 이런 데 계세요? 아, 여기 내가 칸이 어느 거, 내가 칸이 거요. 여기 나이트 돼요. 저 진짜 찐표정. 이게 말이 안 나올 정도였어. 너무 부패가 심해가지고. 저희가 식사 못 하신다고 해서 죽사 죽! 아, 이게 쫙 먹고 먹는 거. 이거 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가요. 아이, 죽사 왔어요. 가요, 믿지 말고. 할머니를 설득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그러니까 설득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예 말이 잘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엔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녀도 될까 싶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시덥지 않은 대화부터 뭐 필요한 대화까지 계속 하다 보면 저런 분들은 또 우리가 묻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계속 말을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아니 뭐 동문서답을 하신다거나 그러다가 한 100마디, 1000마디 물어보면 그 중에 한 뭐 5개 정도 정확한 정보나 소스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계속 더 파악하고 알게 되고. 어디냐고? 좋은데요, 좋은데. 여기보다 좋은데. 여기보다 좋은데.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지랄하는데 이거 어디 가서 말을 해야 괜찮아? 결국에는 저러면서 한번 웃으시면서 조금 더 얘기가 잘 통하는 상황들이 조금 또 뚫리게 되고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믿고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생기죠. PD님은 공중 화장실 말고도 다른 화장실에서도 화장실만 뭐 이상한 사람 만들 수도 있는데 화장실만 골라다니는 인상적이어서 저기 가정집 화장실. 시공이 필요가 없어. 안마 갖고 아, 네, 다다다 하는 기계. 그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게. 화장실에서의 동고동락은 그렇게 시작됐다. 뭐 빌라였는데 뭐 집 곳곳에 누군가가 가스 테러를 한다, 뭐 냄새를 집어넣는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모든 생활은 저 화장실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근데 CCTV는 왜 달아놓으셨어요? 내가 나갔을 때 누군가가 와서 가스를 넣는데. 그러니까 그게 찍힐 수 있으니까 달아놨대. 뭐 한 번이라도 찍힌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대. 냄새가 중간에 안 난다고도 저희가 냄새 전문가를 불러서 체크도 했는데 이제 본인을 왜 그럼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냐 하면서 중간에 촬영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럼 나 정신병자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왜냐면 냄새 전문가가 냄새가 전혀 없다고 얘기해버리니까 본인은 진짜 두통이 나고 냄새가 난다는데 안 믿으시려고 그러지 저런 분들. 그러니까 나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가 이러면서 문 닫고 딱 해서 우리는 이제 뭐 내내 또 기다리다가
이제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좀 풀어보려고 이제 저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저희도 같이 있어 보면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같이 한번 해봐요 하면서 같이 이제 저 안에서 생활을 하고. 며칠 정도 하셨어요? 저거 6일인가 7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같이 밖에서 고생했는데 밥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밥 직접 차려주시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냄새 난다. 이제 이게 얘기를 한마디를 마지막에 해주시더라고요. 라면 맛은 똑같네요. 그렇죠. 네, 화장실에서 먹는 라면 맛은 똑같습니다. 아직도 이름은 알지 못하네요. 누구 이름을? 가족 아니야? 제 이름을요? 아유 모르시는 게 나요. 그렇게 조성빈 조성진. 음악계 다른 분들도 혹시 기억에 남는 노력이 있으신지? 이거는 노력이라고 보다도 이거는 좀 뭔가 공감을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유신이라고 있어요. 아버지 청주에 사시는 아들이 이제 내병변이었거든요. 근데 맨날 정상 산 속리산 지리산 정상을 맨날 얻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같이 휠체어하고 그분인데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이게. 나 갔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아버지든 다 이렇다. 나는 방송에 나올 사람이 아니다. 너무 정중히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미안합니다. 그냥 올라가시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안 되겠구나 해서 했는데 마지막 이제 유신이 누워 있는데 유신아 갈게요. 아저씨 갈게요. 그러면 근데 아빠가 그렇게 좋아요 하는데 나 갑자기 이러자 갑자기 왜 아빠가 너무 좋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그때 우리 애가 그때 3살인가 막 그랬는데 우리 애 생각이 확 나면서 그냥 확인을 간 건데 그냥 촬영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잠깐 이제 밖에 나가서 눈물을 이렇게 이제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례 많았습니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이제 아버님이 명함을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갔더니 아들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들 있는데 했더니 일단 들어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갑시다 얼른 빨리 같이 정상 가면. 저도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해서 지금도 간간히 연락하고 이제 저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렇게. 예. 제일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출연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기술 아닌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고 그러면 되게 그 순간부터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속 동조하고 그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수많은 병원 치료가 병원 의사들의 자발적 진료인지. 일단 치료받는 출연자분이 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없죠. 그건 없습니다. 예. 저희가 제작진이 감당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진 쪽에서 무료로 선입을 해주시든가. 네, 기본적으로 우리 프로에 나오신 분들이 병원 다 가보고 다 포기 상태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그 주변 분이나 지인이나 가족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제보를 한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저희도 찾아야 되니까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병원도 의료 그 복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큰 비용적인 문제를 없이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저분들이 내가 이렇게 심하니 병원에 가면 돈이 많이 들 것이다. 다른 가족들의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더 못 가게 되고 고립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고 악순환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 그 의료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구독자분들 제일 많은 질문이 결국 근황이거든요. 출연자분들에 대한 뭔가 알려주실 수 있는 짤막한 근황 소식이라든가 아시는 게 있다면. 저는 그 대성이 있잖아요. 대성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수술을 또 척추 수술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 대성이 그 키가 그때 저희 촬영할 때 한 90cm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키가 한 110cm 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키는 그때 당시에는 키가 좀 못 클 거라고 했는데 뭐 지금 어머니가 한 20cm 그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그때처럼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연락되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그 막 거구 손자 화평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촬영 당시에 164kg인가 100 그 정도 됐었었는데 현재 상태에는 120 몇 킬로 정도로 한 40 몇 킬로는 감량을 했는데 아직까지 막 눈에 확 보여질 정도의 몸매는 아니다라고 하신 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유 달라진 거 없어요. 그냥 조금 뭐 요 정도라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도 방송하자고 막 했는데 뭐 보여줄 게 뭐 있냐고 그래서 100kg 아래로 들어가면 다시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 그렇게 그럼 연락 주세요. 지금 되게 힘들어. 40몇을 뺐으니까 20을 더 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의료진하고 같이 또 이제 상의를 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잘 짜야 되나 봐요. 윤미는 제가 한 3, 4년 정도 연락 계속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연락처가 끊어졌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할머니한테 들어가지고 윤미 논산이었었는데 천안에서 직장 다닌다. 그다음에 그 얘기 들은 게 마지막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저 윤미인데요. 방송 나가고 사람들이 저한테 많은 격려와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잘했죠? 제가 이제 근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아이를 키웠던 그 대건이 이야기 이제 후속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잘 커, 잉? 엄마 없어도 잘 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나보다 더 커요. 그러네요. 대가리가 더 컸네요, 이제. 최근에 이제 연락해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도 입학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택근무 중이면서 이제 아버지도 좀 더 케어할 수 있고 그렇게 훌륭하게 좀 잘 크고 있더라고요, 대건이가. 그리고 근황 아는 친구 중에 하나 좀 재밌는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자동차를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막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고 스피드도 막 그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만들어서 타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최근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그쪽에 취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요번에 이제 미국에 입학 원서를 내가지고 합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월 중으로 난다고. 근데 지금 방학 동안에 또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보다 훨씬 그 업그레이드된 정말 그래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붙기 전에 합격되기 전에 빨리 미국 가기 전에. 그거 기가 막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흐뭇해져요.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방송 나왔던 걸 파일로 가져왔어요.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 라면 잘 끓인다면서. 여기서 어떻게 묻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분씩 오늘 우리가 맨날 했던 말이다.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다. 제가 기대도 안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 더 있다고 봐. 진짜 맞아. 다들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을 오래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있거든요. 내가 이분을 세상에 처음 소개하는 거다라는 거가 저는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뭐 뉴스나 이런 데 찾아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보에서만 하니까 그분은 생전 처음 방송 사람을 만나는 거고 저도 그분을 생전 처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근데 저는 이게 떠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저는 이제 팀을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도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순간포착이고 가장 애정이 많이 가는 것도 순간포착이고 프로그램 따지면 저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라는 느낌으로써 이렇게 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칭부터 그냥 그런 거예요. 가면 어머님,
가면 아버님 뭐 어리면 아예 동생 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일단은 시작을 하니까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제가 결혼할 때 출연자분 부부께서 결혼하면 꼭 얘기해라 그래서 괜히 부담드릴까 봐 안 했는데 이제 문자만 드렸는데 실제로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그때 촬영하면서 우리 아들이라 그랬는데 양아들인데 막 이러면서도 하시고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세상에 이런 일과 같이 보냈거든요. 여기서 와이프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애를 낳고 음악 깔아주나? 어쨌든 그랬는데 여기서 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출연자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상대방일까 이런 것처럼 지금도 설레이고 있는 거는 여전하고 별명이 얼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좀 사람답고 인간답게 만들어진 프로 이 프로가 약간 되게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냥 감사한 프로예요. 저한테는 이 프로가. 관통하는 게 모든 PT들 마찬가지지만 배운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많은 곳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 뭐 행동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거 보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네? 잠깐만 얼굴만 보면 안 돼요? 아이 말이야 지금 왜 해? 아우. 팀을 옮긴 지도 오래됐잖아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순간포착 요즘 순간포착 하지? 가긴 데 있어요, 진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아직도 있어? 맨날 듣는 이거 아직도 있냐?